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0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즐겁고 생산적인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일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 여동생이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서 회포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계속 해외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알라룸푸르 찾아온 사촌 여동생도 어렸을 때는 정말 친했거든요. 시간도 많이 같이 보내고. 근데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예전하고 변함없는 모습 보면서 마음도 흐뭇하고 옛날 얘기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들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는데요. 오늘도 저녁에 이제 이 방송 올리고 나면 같이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계신 일가 친척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제 해외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8월 1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아니죠. 8월 10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는요.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 시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날요. 미준 멤버분들 모시고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질문을 취합하고 그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면서 라이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방송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방송을 매일 보내드리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방송을 드릴 때 앞부분에서 시황 분석을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S&P 500의 기간을 제가 일주일로 바꿔서 맵을 구성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종목이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요. 빨간색은 드문드문 보이죠. 그래서 많은 섹터 그리고 많은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장세가 지난 일주일 동안 펼쳐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소프트웨어도 대부분 좋았고요. 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하드웨어도 다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맥7이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들도 구글만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플러스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인 지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겠구나. 이렇게 유치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마켓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일주일간 주가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지수는 마이크로 캡입니다. 그래서 초소형주도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스닥 100이 보이는데요. 이건 정반대되는 부분이죠. 나스닥 100은 나스닥 지수에서 이제 은행주를 제외하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커다란 100대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대부분의 주식이 다 좋았다는 거죠. 초소형주도 좋았고 이렇게 대형 테크주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500도 대형주죠.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도 3.5%나 급등했고요. 중형주도 플러스 3.33, 다우존스가 2.92% 올라갔고요. 소형지수 2.39% 상승했습니다. S&P 500을 이루는 11개의 섹터별 성적을 봐도 비슷한 추세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보인 섹터가 3개 정도 발견이 됩니다. 부동산이 마이너스 0.2, 유틸리티가 마이너스 1.67, 에너지가 3.4%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진 것은 이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다른 섹터는 뭐 예를 들어서 컨슈머 스테이플즈, 이거는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가 떨어진 것을 보면요. 이거는 일종의 방어주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을 보시면 테크놀로지, 테크주가 7.2%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덧 테크주가요, 1개월 수익률이 4.91%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이너스를 보이던 테크놀로지 섹터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 폭입니다. 시장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현재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은 무려 65.6%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추세는 더 대단합니다. 무려 72.7%가 넘어가는 종목이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좋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그리고 녹색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200일 이평선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이 5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의 수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고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 폭이 넓어지는 것은요, 지금 지수가 너무 달렸으니까 주식을 팔아야겠다,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시장 폭이 넓은 것은 좋은 겁니다. 여기 잠깐 과거를 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2023년의 10월입니다. 그때 이제 잠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폭이 굉장히 약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시장 폭이 급격하게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나서 높은 시장 폭, 그러니까 넓은 시장 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때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까만색의 S&P 500 지수인데요, 꾸준하게 쭉 우상향하죠. 그래서 시장 폭이 넓어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이제 시장 폭이 갑자기 뭐 80%, 90%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만큼 최근에 달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가 많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테크주에 모여져 있던, 그리고 AI 수혜주에 집중돼 있던 자금이 다른 섹터로 옮겨서 다른 섹터의 주식의 현황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이 나와서 다시 좀 저렴해진 AI 수혜주로 자금이 건너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빅스 지수는 굉장히 낮아졌죠. 여기 보시면 14.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동평균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가장 위에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다 하향 돌파했고요. 이제는 상당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변동성이 이렇게 낮아진 것도 결국 미국 증시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크면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골디락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상태가 지금 발견되면서 변동성이 잦아졌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어느덧 그리드까지 가 있습니다. 탐욕이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여기 타임라인을 좀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적인 공포였습니다. 그게 이제 6월 2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극적인 공포까지 갔다가 쭉 올라갔었죠. 근데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조정이 깊어지면서 7월 말에 다시 공포 상태 3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는 공포 단계에 머물렀던 시장의 센티먼트가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64에 머물러 있는 공포 탐욕 지수가 75를 넘어서 그때는 우리도 슬슬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야겠죠. 뭐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아직 조정이 초기 단계, 조정이 아니죠, 회복이 초기 단계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는 AAII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매주 수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요. 지금 현재 시장의 센티먼트, 즉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과거 2주 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7월 22일 그리고 7월 29일을 보시면요. 29.6% 그리고 31%의 투자자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무려 42%가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센티먼트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불과 1주 전만 해도 2주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내비치는 거죠. 자기가 주식을 팔면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보시면요. 원래 역사적인 평균은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37.5%,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31.5%가 정상입니다. 따라서 정상치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너무 적었고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았죠. 따라서 이거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가 결국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센티먼트가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적인 평균치랑 비슷해진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평균보다 많죠. 따라서 제가 앞에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탐욕 단계에 왔다고 해서 좀 많이 달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더 달릴 가능성이 높죠.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지난 2주에 비해서는 센티먼트가 많이 긍정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금을 좀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넣으면서 주식의 비중을 늘릴 때까지는 주식이 더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다,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점검할 차례인데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몇 개만 좀 보시면요. 정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3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제 포트폴리오 공개는 따로 안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4일 전에 김승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미주님 방송 횟수가 준다고 하니 아쉽네요. 드릴 질문은 미주님 포트폴리오 현황 공개 방송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그리고 무려 15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죠. 그리고 웬디 백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주님 처음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한동안 미주님을 못 뵈서 오늘 아침에는 주식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안 나오셨겠지 하며 유튜브를 열었는데 미주님이 계신 거예요. 제 기쁨은 왜냐 저는 멤버십도 못 들어가는 컴맹이죠. 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두세 번씩 보게 되더라도 저는 미주님 포트폴리오가 제 포트폴리오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방송을 좀 개편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구성하면서요. 사실 미준 포트폴리오를 공개 안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하고요. 미준 멤버분들께만 보여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단 한 달간의 조정을 겪으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 그냥 구독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미준 멤버가 아니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준 포트폴리오를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개를 해 왔는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 앞으로 주가 상승 확률도 높고 이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는 시장의 수익률을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20%가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주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멤버가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매일매일 방송에서 미주는 이 종목들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요. 그냥 종목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결국은 7월 달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견디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미준 멤버십 잠깐 보여드리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멤버십을 보시면요. 지금 3년 동안 올라온 컨텐츠의 수가 9,883개입니다. 그 얘기는요, 주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주중에는 올라오고 있는 컨텐츠의 수가 10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오늘도 지금 단 5시간 동안 10개가 올라왔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AMD 주식을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샌디스크를 지금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미주온 토픽이 이렇다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이 리스트를 보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과 이렇게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읽고 나서 이 종목들에 대한 배경, 투자 전략, 투자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과의 차이는요. 상승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냥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리스트만 보고 산 사람, 그리고 컨텐츠를 읽은 사람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7월 달처럼 이제 조정이 오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이 조정 상황에서 아무런 논리가 없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아무런 이 종목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략이 없는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주은 채널을 운영을 하고 또 미주은 토픽을 공개해 왔는데 그게 오히려 이분들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윈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주은이라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미주은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주은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주시는 소비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도 모두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주은 유튜브 채널에 제가 토픽을 공개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윈이 아니고 저도 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토픽이라는 거를 지금 미주은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아무래도 멤버십 가입을 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토픽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정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정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투자할 정도로 저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다면요. 좀 가급적이면 멤버십도 가입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10개 이상 공유해드리는 각종 시장에 대한 뉴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도 모두 다 읽으시면서 완전히 이해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컴맹일에서 미주은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토픽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18종목의 이름을 좀 공개를 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팔란티어가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미존 탑픽이 아니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재매수를 했고요. 지난주에 다행히 이제 재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루멘텀입니다. 루멘텀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존 탑픽에서 빠져 있었죠. 근데 다행히 제가 7월 말에 모멘텀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재매수를 했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가 7월 28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난주에만 24.68% 폭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크레도고요. 일주일간 플러스 20.7%, 마벨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16.6%, 벌티브가 플러스 12.7%, 대리 플러스 11.9%, 엔비디아가 플러스 11.56%, 브로드컴도 최근에 다시 복귀했죠. 복귀하고 나서 건강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6.63% 올라갔습니다. 블룸 에너지도 최근에 다시 이제 편입이 됐죠. 7월 말에 제가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지난 한 주 동안 6.57% 올라갔습니다. TSMC가 플러스 3.91, AMD가 플러스 1.51, GE 보노버가 0.00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 지난 한 주 동안 이 랠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샌디스크는 마이너스 0.22%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 ADR이 마이너스 4.05%,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요, 지난주에 무려 20%나 폭락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익률도 좀 보죠. 아직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한 달간 수익률은 팔란티어가 플러스 28%, 루멘텀이 플러스 27, 브로드컴이 플러스 15, 엔비디아 플러스 13, 대리 플러스 8.74, 크레도가 1.42% 정도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두 개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4가지 근거라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주는 왜 모멘텀이 무너진 반도체 주식을 오히려 매수했을까? 그래서 보통 모멘텀이 붕괴되면 매도해야 되는데 왜 미주는 반대로 주식을 샀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영상 모두 결국은 한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있었죠. 여기 물론 4가지의 근거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4번째 근거로 등장했었던 어닝 컨센서스의 그 전망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향상되고 있었잖아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7월 달에도 AI 수혜주의 실적 전망, 컨센서스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인데 멀티플만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는 장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 조정에서 끝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 오늘도 거기에 2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수혜주의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적 근거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한 달 동안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수혜주들이요, 정말 큰 조정을 단기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8월 들어서는 다시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단순한 낙폭 과대 반등인가? 이건 이제 영어로 우리가 보통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끔찍한 말인데요. 데드캣이라는 것은 죽은 고양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다. 이 얘기는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요, 죽은 고양이도 살아있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바닥을 찍고 뛰어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 죽었는데 이거는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잠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이제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도 많고 뭐 뉴스 채널도 많고 여러분들께서 예전의 투자자에 비해서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이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지금 반도체가 왜 떨어지는지 지금 메모리가 왜 떨어지는지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는요. 항상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항상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수많은 악재를 다 뚫고 우상향한 게 미국 증시입니다. 근데 예전의 투자자들은 우리보다 좀 쉬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TV만 보고 아니면 뭐 주간지만 보고 신문만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너무나 빨리 이해하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해진 게 우리의 주식 투자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게 많을 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인 채널, 부정적인 정보만 접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유튜브 채널은 좀 멀리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주가가 그걸 다 반영했고 이제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아무래도 반등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논리를 구축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단기적인 주가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요, 이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두 가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잖아요. 따라서 확률상 유리하면 그쪽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저는 지금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맞을 확률이 높다, 찬스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요. 기업 어닝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요. AI 토큰 처리량 데이터입니다. 이 두 번째 근거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AI 토큰 처리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AI가 실제로 사용되는 속도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인 되돌림이 아니라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승 흐름일 수 있다. 대세 상승이다. 이런 이유를 최근 시장에서 발표된 토큰 처리량 데이터와 연결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 역시 제시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요. AI 수요를 계속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의 실제 사용량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토큰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큰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준 탑픽 중에 델이 있잖아요. 근데 델 경영진이 과거에 이런 예측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이 되면요. AI 추론의 처리량이 연간 1 쿼들리온 정도가 될 것이다. 쿼들리온이 뭐냐면요. 1000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8년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았죠. 2년 정도가 지나면 AI 추론 처리량이요. 연간 1000조 토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발표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 이후에 이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올렸냐면요. 1000조가 아니라 이걸 57 쿼들리언으로 높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5.7경이죠. 그래서 57배를 무려 전에 했던 예상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토큰 사용량을 연유라하면, 연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3개월 동안 사용한 거를 곱하기 4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돼도요, 이미 약 135 쿼들리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 쿼들리언이었는데 1 쿼들리언이 57 쿼들리언으로, 그리고 지금은 135 쿼들리언으로 올라갔고요. 이거 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다시 얘기해서 대리 과거 전망 대비 57배나 높여 잡은 2028년 전망보다 지금 현재의 AI 사용량이 이미 2.4배나 더 많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또 다른 통계를 보시죠. 골드만삭스가 나오는데요. 글로벌 AI 토큰 처리량이 향후 5년 동안 7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 하나가 있죠. 골드만이 올해 5월 예상했던 월간 처리량이요, 5.6 쿼들리언이었는데요. 현재 런레이트이 이미 11 쿼들리언, 즉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AI 수요가요, 전망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전망치가 AI 수요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까 제목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AI 수요를요, 너무 계속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요는요, 지금 어떤 전문가가 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구글이 발표한 토큰 처리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발표한 데이터는 더 극적인데요. 구글의 월간 AI 토큰 처리량은 다음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4년 5월에는 9.7조 개, 자, 그리고 2025년 5월에는 약 480조 개, 자, 그리고 2026년 5월에는요, 이게 3.2 쿼들리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불과 2년 만에요, 330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예상은 아예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너무나 많은 폭으로 토큰 사용량이 올라간다, 거래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만도 7배 이상 증가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하게 제미나이나 챗GPT의 사용자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래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뭐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는데 1%가 10%로 늘면 10배가 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100명 중에 1명만 사용했었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사용한다. 그러면 80배가 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AI 산업에는요, 세 가지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일단 AI 사용자가 늘고 있죠. 100명 중에 한두 명 사용하던 게 이제는 막 30명, 40명 계속해서 AI 사용자가 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사용자 한 명이 AI를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증가하고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챗봇에 가서 뭐 2-3개 정도 질문을 하고 끝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용자만 느는 게 아니라 사용자 한 명이 AI를 사용하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도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한 번에 AI 작업에서 사용하는 토큰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비지훈 채널에 올라오는 썸네일 같은 거를 제가 직접 안 만들잖아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시킵니다.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AI 작업이 사용하는 토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증가율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자, 사용자가 증가하는 거는요, 결국 한 명이 사용하던 게 10명으로 가고 10명이 사용하던 게 100명으로 가면 끝납니다. 그죠?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한 명이 AI를 사용하는 횟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은 막히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사용하던 사람이 2시간 사용하고 2시간 사용하던 사람이 10시간 사용하고 10시간 사용하던 사람이 15시간, 20시간까지 사용하면 그 이상 사용하기는 어렵죠. 잠을 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AI 작업에서 사용하는 토큰의 증가수는요, 증가율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점점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을 AI한테 맡기면 맡길수록 그때는요, 계속해서 토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AI는 질문 하나를 하면 답변 하나를 만들어주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죠. 2023년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를 사용하면서 이게 너무나 신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 말에 챗GPT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질문이라도 하기 시작한 게 2023년이거든요. 바로 3년 전이죠. 3년 전에는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와, AI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추론 모델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AI가 스스로 문제를 공유하고요, 추론하고 외부 툴까지 사용하고요,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추론합니다. 자기 혼자 작업 하나를 처음까지 끝까지 다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용자 한 명이 AI 에이전트에게 하나의 일을 맡기더라도요, 수많은 연산과 토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분석에 따르면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일반적인 챗봇보다 최대 15배나 많은 토큰을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챗봇하고 우리가 질문 주고받는 거랑 에이전트가 나온 거랑은 천지 차이다. 한 15배 정도 토큰의 사용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오픈 라우터에서도 추론 모델이 처리하는 토큰의 비중이 2025년 초에는 거의 빵이었습니다. 근데 연말에는 60%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픈 라우터는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면 각종 AI 모델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처리된 전체 토큰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추론 모델이 사용한 토큰의 비중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초에는 추론 모델이 사용한 토큰의 퍼센티지가 거의 0%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말이 되니까 60%까지 올라갔다. 굉장한 추세죠. 자, 쉽게 얘기해서 2025년 초만 해도요, 전체 토큰이 100개가 처리되면요, 그 중에서 추론 모델이 처리하는 토큰은 사실상 거의 0이었죠. 자,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말에는요, 전체 토큰 100개 가운데 약 60개가 추론 모델에서 발생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의 60%가 추론 모델을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사용자 중에 빵 퍼센트가 추론을 이용했는데 이게 60%의 사용자가 추론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론을 이용하는 사람은 60%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왜냐하면 하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토큰의 사용량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 아래의 차트가 말하는 핵심 뭐냐면요, AI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추론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가 한 번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팅 자원의 양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AI 인프라에 상당히 강력한 장기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20명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20명밖에 안 된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의 80%가 AI를 이용할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순 계산하면 사용자의 수가 4배 느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AI 수요는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론의 시대 그리고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하나의 요청을 위해서 사용하는 토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용자가 4배 늘면요, 그 얘기는 토큰의 사용량은 40배, 400배, 400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토큰 사용량의 급등 추세를요, 우리가 주식 투자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수혜주를 찾아봐야겠죠. 자, AI 토큰이 이렇게 증가하면요, GPU, CPU만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자, 왜냐하면 GPU와 GPU 사이, GPU와 CPU, 메모리 사이에 움직여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특히 AI 에이전트는요,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시스코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보다 트래픽의 양이요, 약 45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할 때 데이터를 100만큼 주고받으면요, AI 에이전트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려 550 정도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AI 에이전트는 사람처럼 한 번만 자료를 받아서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계속 불러오고 외부 도구를 호출하고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AI 클러스터가 수십만 개에서 향후에 수백만 개 수준의 GPU로 확대되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AI 모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복잡한 일을 AI한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AI를 수만 개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요, 이게 수십만 개 그리고 수백만 개의 GPU를 엮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리선만으로는요, 거리, 대역폭,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완전히 어려워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통신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주목하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광통신 수혜주가 있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루멘텀이 유일하게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코히런트 그리고 AAOI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토큰이 증가하면 GPU 클러스터가 확대된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셨죠? 점점 더 많은 토큰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요, GPU를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연결해서 커다란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GPU 간 그리고 GPU랑 메모리 사이에, GPU랑 CPU 사이에 트래픽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따라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증가해야 된다.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통신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최근에 광통신 주식들의 조정을요, 단순히 주가만 보고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AI 트래픽이 둔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큰 데이터를 보면요, 주가랑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량, AI 처리량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죠. 자, 따라서 최근에 광통신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더 중요한 병목 현상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AI 전력 수혜주입니다. AI 토큰이 10배 늘어난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요, 마음대로 10배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AI 토큰이 10배 늘어나면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10배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죠? 왜냐하면 가장 커다란 제약, 즉 전력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모여있는 미국 텍사스주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텍사스 전력망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ERCOT라고 부르는데요. 이 ERCOT의 데이터 센터 전력 연결 대기 규모는요, 2025년 11월 당시에는 약 165기가와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6월 달을 보면요, 390기가와트로 7개월 만에 136%가 증가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력에 연결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반면 2026년 4분기에 실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전력 규모는요, 약 3.9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자, 지금 신규로 연결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390기가와트잖아요. 근데 최근에 4분기, 3개월 동안 실제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전력 규모는요, 3.9에 불과하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9가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1기가와트는요, 원전 1기 정도의 발전 용량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새롭게 전력이 3.9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기다리는 게 390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90기가와트라는 전력 연결 신청 규모는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개발 계획이요, 전력망이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귀한 자원이 될지, 어디가 병목 현상이 가장 심화될지, 이거는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미래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 병목 수혜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석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카네기의 분석에 따르면요, 100메가와트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요, 만약에 1년 정도 지연된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요, 프로젝트의 생애 가치가 약 5.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1년 정도 지연된다, 그럼 이렇게 손해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기료가 2배 오른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전기료가 2배 오르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가 1년 늦게 가동되는 게 지금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비싸게 주더라도 전력을 끌어오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즉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요, 싼 전기보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어떤 기업들에 우리가 좀 중요성을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들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블룸에너지, GE 보노바, 그리고 벌티브 홀딩즈,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전력 수혜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인데요. 그중에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블룸에너지는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인근에서 전력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비하인드 매터 파워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전력망에 연결이 되지 않아도요,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바로 전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발전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룸에너지는요, 2분기 실적이 시장을 상회했고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 역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라클과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계약도 했고요. 브룩필드와 250억 달러 인프라 금융 프라임 워크도 확보했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요, 아직까지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실행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긴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때 현금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자, 7월에 AI 수혜주들의 폭락이죠. 그리고 8월의 반등을 바라보면서요, 주가가 혹시 AI 수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펀더멘털이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먼저 그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AI 수혜 기업들의 어닝 컨센서스 변동 추이와 마찬가지로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토큰 처리량 데이터에서도 AI 수요 둔화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오히려 AI 토큰 처리량이 폭발하면서 컴퓨팅 수요도 증가할 게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GPU 클러스터도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트워킹 트래픽, 교통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광통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도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광통신 수혜주, 전력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를 구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저는요, 7월 조정 이후 최근 나타나고 있는 AI 수혜주의 반등을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로 보지 않습니다. 자, 물론 모든 주식이 함께 올라가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요, 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잠시 눌렸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통과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AI 인프라 사이클의 가장 근본적인 수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토큰 처리량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GPU, 메모리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AI 사이클 병목 현상의 이동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컴퓨팅 쪽이 가장 병목 현상이 컸죠. 뭐 예를 들어서 GPU라든지 메모리가 가장 병목 현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이러한 병목 현상이 네트워킹, 광통신 거쳐서 전력 소외주까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8월 10일) 보내드린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또 다른 여러분들 투자 도움될 수 있는 색다른 인사이트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